알쓸 유저 앞에서 텍스트 압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모바일에서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모바일의 경우에는 대부분에서는 텍스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텍스처가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이게 텍스처 압축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슈들이 많거든요. 텍스처를 크고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텍스처 압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잘못 써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텍스처 압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신 게 메모리를 아끼려면 PNG를 써야 되나요? JPG를 쓰나요? 요 개그예요? 개그 아무도 안 웃어주는 입을 것 놓으십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여쭤보신 게 PSD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PSD를 유니티 프로젝트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메모리 터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PC에선 작업할 때는 텍스처가 깨끗하게 나왔는데 이 디바이스에 올리니까 막 메모리 이 텍스처가 이상하게 더러워져요. 막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텍스처 압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텍스처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주로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데 텍스처 압축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DXT, EXT, 뭐 PBRTC, ASTC 이 포맷들에 대해서 뭐 너무 깊게는 아니더라도 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흘러가는지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텍스처가 결국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트루 컬러, 그러니까 32비트예요. 그러니까 RGB 알파 채널 해서 채널당 8비트 해서 48, 32, 32비트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을 BPP라고 표현하는데 비트 퍼 픽셀 해서 한 픽셀당 32비트를 쓴다 해서 32bpp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32비트 이걸 그대로 사용하진 않죠. 보통 디스크에 저장할 때는 텍스처 압축을 해서 뭐 예를 들어 1024 사이즈 기준이에요. 1024 사이즈 기준으로 PNG는 1MB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JPEG 같은 경우는 JPG 같은 경우는 퀄리티도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퀄리티 옵션을 좀 낮춰서 저장은 38KB로 굉장히 그렇게 낮은 숫자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지금 그 퀄리티가 10%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원본 대비 뭐 10%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PNG는 비손실 압축이고 JPG는 손실 그쵸. 압축 차이인데 PNG도 근데 이제 이미지에 들어있는 색상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저 용량 차이가 좀 심해요. 그쵸. 네. 유사한 색상이 많을 경우에는 PNG 같은 경우는 압축 효율이 꽤 좋은 편이라서 어떤 경우는 JPG보다 동일 퀄리티에는 훨씬 더 압축률이 높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PNG랑 JPG 이게 서로 다른 게 비손실 압축이냐 손실 압축이냐 그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걸 만약에 이 이미지를 PNG나 JPG 이미지를 그대로 이 GPU 메모리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픽스 렌더링 하려면 GPU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GPU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4MB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32bp로 해가지고 그냥 4MB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텍스처를 유니티를 임포트해오고 사용할 때는 GPU에서 쓰는 전용 포맷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NG나 JPG나 그런 것들은 이 디스크에 저장된 용량을 아끼기 위한 거지 메모리 효율을 위해서 제작되는 알고리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GPU에서 사용하는 텍스처들은 이 뭐 ETC라든가 PBRTC라든가 그런 GPU 전용 포맷들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PNG든 JPG든 PSD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유니티에서 바꿔서 올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텍스처 포맷 앞에 얘기했던 것들 이제 텍스처 포맷,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픽셀 포맷이라고 보통 구분해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텍스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미지냐 텍스처냐 뭐 그런 용어들 구분해서 쓰잖아요. 근데 결국 GPU에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GPU에서 사용해서 렌더링할 때 사용하게 되면 이걸 텍스처라고 부르거든요. 그 텍스처는 쉐이더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쉐이더에서 어떤 특정 UV 좌표에 지정을 해가지고 그 UV 좌표에 있는 이미지 컬러를 뽑아와서 그 안에서 뭐
쉐이더 지지든 볶든 막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쉐이더 그래프로 사용하든 아니면 이 서피스 쉐이더든 아니면 그냥 URP에서 사용하는 HLSL든 다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요 뉴빌 좌표를 통해서 샘플링해 오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보면은 이 텍스처가 알베도 텍스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오클루전이라든가 노멀 맵이라든가 텍스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죠. 있잖아요. 어렵죠. 그럼 이 픽셀 쉐에서 이 픽셀 칠할 때 알베도 텍스처도 접근하고 노멀 맵도 접근하고 여러 가지 텍스처를 접근하고 그럼 이 픽셀 등이 요즘 해상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한 프레임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텍스처에 접근해서 이 해당 컬러를 읽어오는 게 뭐 수천만 번 아니면 억 단위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텍스처에 접근해서 컬러를 얻어오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NG나 JPEG이랑 이 우리가 보통 GPU에서 쓰는 텍스처랑 다른 점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처 압축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제약사항,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접근해서 디코딩을 빠르게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랜덤 액세스거든요.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그 쉐이더 코드에서 특정 UV 좌표가 있어가지고 그 UV 좌표에 있는 해당 지점에 접근해서 빠르게 컬러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이 데이터를 처음부터 읽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특정 지점에 바로 접근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랜덤 액세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랜덤 액세스가 필수적인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게 압축이 푼 상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메모리는 압축돼 있는 상태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압축돼 있는 상태로 올라가 있는데 GPU가 그 압축돼 있는 상태에서 랜덤하게 액세스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 텍스처에 필요한 전용 포맷이 별도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통 텍스처가 PNG가 됐든 JPG가 됐든 우리가 쓰는 텍스처 압축 알고리즘이 됐든 어쨌든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압축할 때는 이 압축이 가변 비율이냐 고정 비율이냐 그렇게 알고리즘이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NG나 JPEG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대로 이제 가변 비율 압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텍스처 같은 경우는 고정 비율 압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관련 학과를 나오셨으면 처음에 뭐 데이터 압축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보통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압축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의 압축의 가장 기본적인 실행 방식이 이 실행 길이 인코딩 방식이거든요. 이런 걸 줄여서 RLE라고 하는데 이 문자열 하나 봐볼게요.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길이가 20입니다. 20이 문자열인데 보면 AAAA, BBBBB, CCC,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중복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복된 단위로 나눠가지고 A가 내보니까 4A, 4B, 3C, 2D, 4A, 3F, 1, 2, 3, 4, 5, 6, 6, 12.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12라는 길이로 압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예시를 보면은 얘는 조금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짧게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20이었는데 6의 길이로 줄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복잡하냐, 그러니까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가 복잡하면은 그만큼 압축률이 떨어질 거고, 이미지가 되게 단조롭다고 만화풍이라서 들어간 컬러도 얼마 없고 색 변화도 몇 개 없고 그러면은 압축 효율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가변 비율 인코딩 방식입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린 이 RLE 방식은 압축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서 거의 뭐 80년대 그때쯤이나 쓰였던 알고리즘이고, 요즘 뭐 허프만이니 LZ니 뭐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시작 방식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압축은 기본적으로는 가변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문자열 압축이
이 카카오 공채 테스트 2020년도 카카오 공채에 나왔더라고요. 이 문제가. 오, 실제 문제인가요? 실제 문제야. 그래서 지금 이 코너가 알아두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근데 쓸데 있어. 오, 쓸데 있어. 그러네. 아쉽게도 이게 2020년도에 이미 기출 문제가 되어버렸지만 이 멀티버스 세상에서 만약에 다른 지구에서 카카오에서 23년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야, 그건 진짜 쓸모 있네요. 그쵸.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지구에 있는 여러분은 이 카카오에 합격을 했을 거예요. 네, 헛소리고요. 네,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정 비율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텍스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처는 랜덤 액세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랜덤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고정이 돼 있어요. 비율이 고정돼 있어야 돼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뭐 8대1, 6대1, 16대1 그런 식으로 길이가 고정돼 있어야 랜덤하게 그 지점은 바로 오프셋을 찾아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율 인코딩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 텍스처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텍스처 포맷 중 하나가 바로 DXT일 거예요. 이 DXT 같은 경우는 이 T는 당연히 텍스처란 뜻이고 DX는 DirectX에서 쓰는 텍스처다. 그래서 DXT라고 합니다. 이 DXT 같은 경우는 DirectX에서 쓰는 대표적인 텍스처 포맷이고요. 그래서 블럭 기반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텍스처 압축, 거의 대부분의 텍스처 압축은 블럭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여러 개의 4x4 크기 블럭으로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이 압축을 4x4 블럭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 단위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당연 최종 데이터 길이는 똑같고, 그래서 랜덤 액세스 할 때는 해당 블럭으로 오프셋을 바로 찾아가서 그 블럭만 압축 풀어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XT 포맷 같은 경우는 이렇게 4x4 픽셀로 나누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눈 쪽을 가져와서 보면은, 눈을 보면은 빨간색 안경이고 검은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럼 대표 컬러를 두 개를 뽑을 수가 있어요. 빨간색과 검은색. 빨간색과 검은색. 이 두 개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컬러만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고, 여기 4x4 블럭으로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냐, 이 해당 픽셀이 어떤 컬러냐, 그걸 인덱스로 그 좀 블렌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키 컬러 두 개랑 이거 모듈레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컬러 두 개는 말 그대로 그냥 컬러만 가지고 있는 거고, 1대1 스케일로 1대1 해상도로 이 두 컬러를 어떻게 섞을 건지 그 모듈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데이터를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DXT 원방식이에요. 이 DXT 원방식은 이 4x4 블럭에 64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64비트를 4x4로 나누게 되면은 4-16 해가지고 4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픽셀 표현하기 위해서 4비트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을 쉽게 압축 효율이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키 컬러를 두 개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미지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한 블럭에 컬러가 막 3개가 들어가. 근데 그 들어간 게 서로 전혀 섞이지 않는 RGB, 이게 3개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좀 비중이 낮은 옐로우가 좀 비중이 낮다. 그럼 옐로우가 완전 날아가 버리고 전혀 다른 색으로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텍스처 작업자분들이, 아티스트들이 텍스처 압축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린 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왔냐면 이 텍스처 화질이 떨어지니까 텍스처 사이즈를 늘려버려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줄이려고, 이 데이터를 아끼려고 이 텍스처 압축을 했더니 퀄리티가 안 나온다고 막 511, 1024, 2048 막 그렇게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로 멱살잡이가 시작된 거죠. 아트하고 기계하고 싸우는 거네요. 그렇죠. 이 공돌이 놈들, 맨날 후드티만 입는 놈들이 뭘 하냐 하고 막 싸우고, 그리고 이 수학도 못하는 아트 놈들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텍스처 압축은 프로그래머도 아티스트도 다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하하호 하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XT 같은 경우는 보면은 BC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S3TC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조금 있는 게, S3TC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3라는 회사에서 만든 텍스처 포맷이다. 그래서 S3T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3에서 이 BC 텍스처 만들어서 이 압축을 알고리즘 발표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다이렉트엑스에서 그러니까 MS에서 이걸 가져서 사용을 하면서 똑같은 알고리즘 그대로 사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DXT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제가 어른들의 사정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뭐 라이센스 문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네. 예,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년 전쯤에 이 라이센스가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만료가 원래서. 되고 그리고 이게 풀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DX에서도 MS에서도 이제 더 이상 DXT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BC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MSDN이나 매뉴얼 같은 거 보면은 그냥 BC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DXT가 보면은 숫자 5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BC 4에서 7까지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BC 내용 첨언을 좀 하면은 뒤에 있어요 내용. 해줘요. BC는 이제 보통 이제 9부터 이제 혼용돼서 DXT랑 쓰이게 되는데 DXT 1하고 다르게 이제 BC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PC 콘솔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용도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텍스처 사용에 대해서 쓰는 게 BC1, BC5 뭐 이렇게 들어가고 HDR 소스 사용에 또 다른 게 들어가고 알파만 있는 것들 쓰고 매뉴얼을 지금 제가 좀 못 봐서 막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이게 좀 뭐랄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컴프레션 포맷을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콘솔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예전 작업자들하고 지금 작업하고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이제 이거 할 때는 DXT1에서는 이제 RGB의 G 채널 1비트를 깎아가지고 이 0하고 1만이는 이제 알파 테스트 텍스처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현재 근데 지금 유니티에서는 이제 그 1비트 알파를 쓴 DXT1 포맷을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요게 지금 그래서 없어졌나 했더니 이제 MSDN 매뉴얼을 찾아보게 되면은 매뉴얼에서는 이제 실제 구현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에디터상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지금 과거랑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동안 저희가 이제 국내 개발사들 트렌드가 모바일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에 다시 이제 콘솔하고 PC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PC5를 쓰는 게 낫느냐, 뭐 PC1을 쓰는 게 낫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매우 디테일한 그 표현과 혹은 이제 뭐랄까 눈으로 딱 봤을 때 좀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용량은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다시피 이제 픽셀당 이제 그 4bp를 그러니까 비트 퍼 픽셀을 쓰느냐 아니면 좀 더 크게 쓰느냐 차이니까요. 무조건 포맷을 높여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프로젝트 하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BC 4부터는 DX 10부터 그러니까 DXT 5까지는 DX 9에서 주로 썼고요. 그리고 이 솔직히 10은 거의 안 쓰니까 실질적으로는 DX 11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DXT가 1부터 5까지 버전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아까 코멘트했던 것처럼 뭐 알파 채널 있냐 없냐 그리고 뭐 이 4x4 픽셀의 비트를 128비트를 때려 넣냐 64비트를 때려 넣냐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별로 DXT 1에서부터 5까지 있고요. 근데 다만 이따 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BC7은 전혀 포맷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따 계속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PC보다는 모바일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개발할 때는 모바일에서는 PBRTC냐, ETC냐, ASTC냐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PBRTC 같은 경우는 주로 애플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TC는 텍스트 컴프레션이고 PBR은 파워 VR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파워 VR 칩셋을 애플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파워 VR 칩셋을 썼거든요, 아이폰이. 그래서 그때부터 쓰던 텍스처 포맷이어서 이 PBRTC라고 이름을 붙여져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애플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저기 이매지네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저 파워 VR이라는 칩셋이고 저 그래픽 카드 제조사가 사라졌어요. 아이폰 8부터 이제 애플은 바이오닉이라는 거 이제 GPU를 사용을 하게 되고 AP가 이제 바이오닉으로 바뀌면서 지금 칩셋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BRTC는 이제 iOS 전용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안드로이드에서도 갤럭시 S4에서 저거 쓴 케이스가 있어요. 예, 매우 제한적으로 썼는데 현재 이제 iOS 타겟으로 개발할 때는 이제 이 포맷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따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ASTC가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 PBRTC든 ETC든 좀 히스토리컬한 내용으로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약간 같아요. 구세대 내용이라. 그쵸, 그것도, 9세대 그것도 내용이요. 있고 이게 있어요. 아이폰 작업할 때 무조건 2의 지승에 정사각형으로만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 PBRTC가 그 포맷을 강제하거든요. 그러니까 512, 256을 지원을 안 해요, 제가. 아 무조건 정사각형만. 네, 그래서 가끔 모바일 개발할 때는 512, 512, 256, 그쵸. 256 이렇게만 네, 써야 된다고 그렇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아. 저것 때문에 저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요 DXT 포맷도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이 맞아요. 4x4 블럭 기반이기 때문에 사발이니까. 그게 다 블럭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제가 돼요. 근데 이따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ASTC는 또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ASTC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 압축 포맷들이 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고 하는 것들을 또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BRTC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DXT랑 방식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비슷하게 컬러 키를 두 개를 뽑고요. 그리고 4x4 픽셀 단위로 이 키를 뽑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개의 대표 이미지 색상은 4분의 1 사이즈로 가로 세로 4분의 1 사이즈로 그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1대1 스케일로 그러니까 1대1 해상도로 모듈레이션 데이터가 있고 그걸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세 비트수 배분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씩만 다르지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PBRTC 같은 경우는 DXT에다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이미지를 블러링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S7TC 이게 결국 DXT거든요. 그러니까 DXT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보면은 블럭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블럭이 티가 나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PBRTC는 그 블럭 경계를 한 번 더 뭉갭니다. 그럼 이게 좀 사진 좀 더 깔끔해지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이런 기본적으로 서로 컬러가 침범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UX 작업하시는 분, UI 작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PBRTC 싫어해요. 난 이게 UI는 보통 막 테두리도 깔끔하게 있고 되게 막 색 경계가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블러링 되고 하니까 그 UI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뭐 이건 포맷 특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ETC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ETC는 이가 에릭슨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에릭슨이라는 회사에서 이 텍스처 포맷을 상용이 계속 안 나오고 있었구나. ETC라는 포맷을 만들었고 이걸 주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까꿍 하고 나오겠죠. 귀엽지 않아요? 지금 실제로 다 넣으신 거예요. 아까 애플도 그렇고. 그렇죠. 난 귀엽게 넣었어요. 포인트 좋죠. 네, 좋습니다. 근데 ETC는 앞서 보여드렸던 PBRTC랑 그 DX랑 좀 달라요. 분배 방식이.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실제로 없는 거 알아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자기야 나 무슨 색이 어울려? 하고 물어보죠. 이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정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지. 그냥 다 이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해 하면 싸대기 맞고요. 안 됩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립스틱 색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요 뒤에 있는 핑크색 계열 빼고는 앞에 있는 빨간색들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사실 빨간색도 보면은 뭐 블러드 레드냐, 로즈 레드냐, 아니면 볼케이노 레드냐, 뭐 체리 레드냐 여러 가지 빨간색들이 있어요. 근데 잘 구분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걸 흑백으로 바꿔서 보면은 뒤에 있는 얘네들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한.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채도 변화에는 되게 둔감해요. 채도 변화에 둔감하고 요 지금 요 밝기 얘네들 밝기 대비가 뚜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밝기 변화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채도 변화에 둔감합니다. 근데 립스틱이 대부분은 밝기는 비슷하고 채도만 다르거든요, 거의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여자친구한테. 사람 눈이 원래 채도랑 밝기랑 그게 구분하는데 서로 센스가 달라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물론 그게 CR이 먹힐지 모르겠어요. 너무 공학적인 대답 아닙니까? 네. 뭐 대답할 수는 있어요. 평생 혼자 살겠지만 뭐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ETC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사람 눈은 이 채도 변화에 둔감하고 밝기 변화에 민감하다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 베이스 컬러, 이 완전 색상은
저해상도로 저장을 하고요. 밝기 변화만 고해상도로 저장해서 나중에 그걸 모듈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합하는 게 ETC 포맷이고요. 그래서 ETC 포맷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ETC1 방식, ETC2 방식 그렇게가 있고, 그래서 ETC1 같은 경우는 4bp, 그러니까 4bp냐 8bt냐. 당연히 8bp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비트를 할당하니까 퀄리티가 좋겠죠. 그래서 ETC랑 ETC2는 당연히 퀄리티 차이가 나고요. 퀄리티 차이가 나기 때문에 ETC를 쓴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ETC2를 쓰려고 하실 텐데, 사실 이거는 지원 디바이스 이슈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또 깊이 들어가니까 건너뛸게요. 그리고 또 ETC 포맷을 보면은 유니티에서 선택을 할 때 크런치 모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런치 모드라는 건 결국은 요 메모리 절약하는 것보다는 디스크 용량을 아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ETC 포맷이 있고, 그 ETC 포맷을 디스크에 저장할 때 유니티가 한 번 더 압축을 합니다. 한 번 더 압축을 하고, 그리고 이걸 메모리에 올릴 때는 당연히 이게 GPU에서 지원하는 압축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대로 올릴 수 없고, 압축을 풀어서 원래 ETC 포맷으로 압축을 푼 다음에 그걸 메모리에 올리죠. 그래서 비록 메모리까지 절약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저장 용량을 많이 아낄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 크런치하게 되면 로딩할 때 압축 푸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 로딩 과정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트레이드 오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첨언할 거 있어요? ETC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그 블록 컴프레션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ETC랑 그 DXT 쪽이랑 약간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휘도차 기반으로 하느냐 이제 다른 게 하느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가운데가 ETC고 아래쪽 이제 세 번째가 이제 DXT인데, ETC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 그러니까 휘도차가 큰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중간을 보다시피 생각보다 압축 효율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이제 DX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그라데이션 졌을 때는 효율이 괜찮은데, 오히려 이제 저렇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을 때는 원색과 다르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얘기 좀 드리고 거고요. ETC2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넘어가냐? 네, 지금 이제 그 특히 이 모바일 쪽에서 이 압축 효율에 대한 것들은 이미 벌써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이슈이긴 해요. 그래서 이 특히나 NPR 쪽 이런 그 재패니메이션 스타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퀄리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압축을 안 하는 그 32비트 RGB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지현님이 설명하시겠지만 ASTC로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ETC2만 하더라도 ETC1에 비하면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지금 저희가 이제 선택지가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넓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 만든 게 2016년도인데 제가 써놨잖아요. 현재로서는 성님 고개 살짝 숙여줘요. 글자가 짧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 여기 제가 써놨죠. 저도 못 먹는 떡 이렇게 써놨는데, 저게 이거 만들 때가 2016년도였거든요. 이제는 근데 ETC2가 아니고 지금 설명드릴 ASTC. 그래서 ASTC는 깍꿍 이렇게 애플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모바일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요즘은 몇 년 전만 해도 ASTC를 쓸 수 있냐 없냐 막 디바이스에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ASTC로 다 통일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ETC나 PBRTC로 고민하시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미리 스포를 말씀드리면은 ASTC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ASTC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하고 스케일러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딱 영어 단어만 들어도 되게 유연하고 막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연하고 좋은 확장성 있는 텍스처 포맷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블럭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포맷들은 블럭 사이즈가 4x4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STC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128비트거든요. 128비트를 4x4 블럭에 때려 넣냐, 아니면 12x12 하냐, 4x4 하냐, 그리고 알파 채널 있냐 없냐, 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정된 비트를 넓은 공간에 하게 되면 그만큼 용량을 아낄 수가 있고, 다만 퀄리티가 떨어질 거고, 4x4 하면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알베도 텍스처라든가 이미 모델링에 쓰이는 텍스처들은 되게 프리퀀시가 높기 때문에 4x 4 사이즈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보인다. 이렇게 파티클이라든가 이펙트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가 높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보통 12x12로 하고 그렇게 좀 유연하게 텍스처 종류별로 유연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상윤님이 설명했던 거랑 되게 좀 연장선에 있는 설명인데요. 원본 맨 좌측에 원본이 있고 PBRTC랑 ETC랑 있어요. 그럼 보면은 PBRTC 같은 경우는 색이 막 서로 번지는 게 보일 거예요. 색이 번지는 게 보일 거고 ETC 같은 경우는 채도와 휘도로 강제로 나누다 보니까 일반적인 만화풍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혀 뜻하지도 않은 컬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컬러가 새어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ASTC를 쓰게 되면 4x4 블럭 같은 경우는 원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퀄리티가 나오고요. 다만 ASTC 같은 경우는 요 블럭이 큰 게 티가 나죠. 12x12 블럭식으로 이렇게 이게 티가 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파티클이라든가 이미지가 막 정밀도가 높지 않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12x12로 쓰고 좀 정밀해야 된다. 그럼 4x4로 하고 그렇게 좀 가변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윤님, 첨언? 잠깐 넘겼죠. 음. ASTC의 사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너무 카툰 스타일에 대한 것들인데 현재 이제 국내 뭐 모바일 게임들에서 약간 판타지 게임들 개발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런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선택권을 보통 이제 그 아트가 가이드를 준다고 이제 TA나 엔지니어 쪽에서 이제 가이드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권은 아트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체 이제 메모리 버짓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될 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ASTC 폼의 재밌는 거는 그 줄여주는 거에 따라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아껴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게임 개발에서 들어가는 그 텍스처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티스트가 작업할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한다면은 세이브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ETC2와 ASTC 이제 비교를 했던 거고요. 요걸 봤을 때 확실히 비슷한 용량으로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6x6으로 압축했을 때 용량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퀄리티 차이는 확실히 눈에 띌 정도로 이쪽에 이제 디더링 나는 부분들하고 여기에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은 요 두 가지가 ASTC 6x6이랑 8x8 비교를 한 거거든요. 실제 용량 차이는 341kB에서 85.4KB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눈에 거슬려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할 때랑 아닐 때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크고 특히 노멀맵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미지를 줄이고 차라리 이 블록 컴프레션 옵션을 좀 높여주면은 용량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무하시면서 조금 팁으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가장 확실하게 많이 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멀 맵일 거예요. 노멀 맵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비슷한 용량으로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ETC랑 6x6이랑 되게 비슷한 퀄리티예요. 그래서 보면 용량이 비슷해요. 근데 보면은 퀄리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17메가예요. 오리지널이.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17메가인 거죠. 네. 그래서 ASTC를 쓸 수 있으면은 ASTC를 쓰는 게 웬만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거의 다 써도 돼요. 거의 다 써도 되는 게 이게 안드로이드 사이트에 있는 표거든요. 보면 ASTC를 쓸 수 있는 기기가 77%인데 이 77%면 보통 우리가 주로 타겟팅하는 동아시아라든가 북미라든가 그런 데를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한 30% 정도는 좀 신흥국들,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동남아라든가 그런 신흥국들 정도 빼면은 웬만한 우리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타겟 시장은 다 이 ASTC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형 기기 같은 경우는 이런 ETC라든가 그런 것들밖에 못 써요. ASTC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폰들은 다 ASTC를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개발하고 있는 게임들은 다 ASTC를 쓰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다만 그게 있겠죠. 만약에 우리 게임이 캐주얼 게임이고 우리가 그 되게 최대한 많이 커버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ASDC를 쓸 수밖에 없기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뭐 게임 타겟이라든가 뭐 사업부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처 포맷도 ASDC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얘는 DXT나 PBRTC처럼 이 대표 컬러를 뽑고 이거를 블렌딩하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ASDC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블럭마다 모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서 DXT나 ETC나 PBRTC나 다 모든 블럭들이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PBRTC 같은 경우는 이 블럭마다 봐가지고 이 블럭이 컬러가 베리에이션이 좀 적구나, 아니면 컬러가 되게 복잡하구나 그런 거에 따라서 모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별로 최대 8가지 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경우는 엔드포인트 2개, 그러니까 이게 엔드포인트가 하나의 결국 키 컬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키 컬러가 2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블럭이 복잡한 블럭이에요. 그래서 만약 빨간색, 녹색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예시거든요. 녹색 잔디밭에 위에 빨간 공이 있어요. 그럼 빨간 공도 막 음영이 받으니까 빨간색도 그냥 빨간색이 아니고 빨간색도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거고 녹색도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키 컬러를 2개를 뽑아요. 그리고 키 컬러 2개 뽑고 그 키 컬러 안에서도 이 블렌딩, 여기 그라데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 4개까지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키 컬러를 2개까지만 뽑을 수 있었는데 ASDC는 4개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x4 블럭에 웬만하면 4개 이상의 컬러가 들어갈 일 거의 없을 거잖아요. 웬만하면 모든 경우가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티션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빨간색 영역인지 노란색 영역인지 그런 게 1대1 해상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텍스타일 웨이트도 이 텍스타일 웨이트는 여기서의 경계값, 블렌드 값 0에서 1, 뭐 여기서는 0.25 가운데쯤은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파티션 안에서도 어느 정도 엔드 포인트에 가깝냐, 아니면 두 번째 엔드 포인트에 가깝냐, 그런 블렌딩 값, 여기서 웨이트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웨이트 값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티션 인덱스랑 웨이트 2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되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두 근데- 배가 약간 데이터가 2배가 되는 그쵸. 그런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 파티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1대1 해상도로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ASDC에서 사용하는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럭의 그 키가 어떤 패턴으로 사용되는지 그 경계를 패턴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간 프리셋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ASTC 같은 경우 블럭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 파티션들을 결국은 한 43,000개 정도의 패턴이 나온대요. 근데 이런 거를 얼핏 보면 되게 무겁고 많이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적인 프리셋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베리에이션을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하고는 다른 블럭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같은 블럭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픽셀 한 칸씩 밀어요. 한 칸씩 옆으로 시프트하고 그리고 180도 회전하면은 얘랑 같은 블럭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막 회전하고 막 시프트하고 스위즐링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쳐내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이미지도 좀 적은 숫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BC7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ASTC랑 BC7이랑 굉장히 이제 포맷이 비슷합니다. 다만 ASTC는 블럭 크기가 가변적인데 BC7은 여전히 그냥 4x4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차이 빼고는 뭐 물론 세세한 비트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 비트 배분 같은 건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접근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STC 같은 경우는 주로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BC7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X에서 주로 PC 콘솔 그런 데서 사용하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C7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있는데 얘네들 보면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애들인데 서로 몇 칸씩 미뤘냐. 얘도 똑같고
몇 칸씩 밀었냐 그 정도 차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 몇 개를 이렇게 뭐 지지굽고 하면서 패턴을 다양하게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BC 포맷 같은 경우 BC7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요 파티션 컬러 ASTC도 파티션 컬러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티션 컬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엔드 포인트에서 총 4가지의 색상이 있고요. 이 4가지 색상을 요 파티션 아이디 파티션 아이디에서 이 블럭이구나 라고 뽑아내서 이 모듈레이션 데이터를 적용해서 가지고 최종 이 컬러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한 블럭 안에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존에 뭐 PBRTC나 DXT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개의 컬러를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원본과 차이가 없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BC7도 마찬가지고 ASTC도 마찬가지고 이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변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걸 보고 내가 코드를 보고 이제 인코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다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근데 이제 게임 개발사에서 요즘에는 이제 이 그 인코더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조금 놀랐는데 너무 이제 효율이 그 텍스처 이제 효율이 안 나오니까 저 인코더를 조금 손봐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계속 얘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오늘 찍은 스크린샷인데 5일 전에도 업데이트가 그러네요. 됐고 포맷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도 있는지 몰랐네. 그게 국내도 있는지 몰랐네. 뭐 스튜디오에서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너무 이제 품질 떨어져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고 물어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했을 거라고 그렇게 혹 설마 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네. 자체툴 개발하는 곳에서 이렇게도 하니까 최근에 이제 좀 약간 뭐랄까요 이런 부분에 이제 지식 관련된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개발사도 이전처럼 이제 그 제한된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 퍼포먼스가 이제 상승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에서 또 이제 더 사용자 요구는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역량 있는 데서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해서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코더는 알고리즘이 이제 하드웨어 레벨 아예 박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인코더를 개선해 가지고 텍스트 압축을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극한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표는 그 우리 유니티의 그래픽스 엔지니어인 아라스가 품질 비교 같은 걸 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보면은 BC7이랑 ASTC 4x4랑 거의 퀄리티가 비슷해요. 그 둘이 좀 동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그 맨 처음 질문이 그래서 PNG를 써야 되나요? JPG를 써야 되나요? PNG를 써야 되나요? 뭐 그런 걸 PSD를 써도 되나요? 뭐 그런 걸 여쭤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결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텍스처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 FBX가 되든 OBJ가 됐든 폰트가 됐든 뭐 사운드 파일 됐든 결국 원본은 상관없이 그걸 결국 유니티가 쓰는 포맷으로 다시 압축하고 다시 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에셋이 원본 에셋의 포맷은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아트 쪽에서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TIF나 이제 PSD 저도 예전에 작업 중인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 뭐 토토스가 됐던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SCB가 됐던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PSD 그냥 올려두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수정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 볼륨 자체가 너무 그치. 커지는 거예요. 그건 단점이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일리 한 장에 뭐 JPG 포함해 JPG나 PNG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PSD로 하게 되면 보통 30메가 뭐 심하면 100메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텍스는 항상 프로그래머랑 아티스트랑 논란이 많이 된 주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 압축 포인트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좀 이런저런 연구도 많이 하면서 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뭐 그런 것들 많이 찾아내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뭐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제 좀 그래도 팁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좀 얘기를 드렸으니까 또 근데 이렇게 하셔도 또 이제 프로젝트 하다 보면 또 불만이 쌓일 수도 있으니까 내부에 이제 TA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